트럼프가 최근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 안 내리면 소유권 반환 요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와 미국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관세 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권 반환 요구한다라는 게 낯설 겁니다. 이 소유권 반환 요구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엄포를 왜 놓게 되었는지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에 개입되고 있는 중국 자본은 허치슨 홀딩스를 통해서 PPC 쪽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로 발보아 항구랑 크리스토발 항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허치슨 홀딩스의 대주주가 리 패밀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리자청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홍콩과 캐나다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좀 친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리자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친중국계 자본을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왜 이러한 소유권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러한 요구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면, 20세기 초반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수로를 먼저 완성을 하자라는 걸 우선순위를 둡니다.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콜롬비아 공화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반란에 지원을 해줘서 파나마와 콜롬비아가 내전을 했고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03년도에 파나마 공화국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새로 형성된 공화국은 그의 조약을 체결해서 미국이 재정적 보상을 대가로 10마일 길이의 땅을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얻어옵니다. 여기에 수로를 만든 거고,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완성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파나마인들의 반미 움직임이 고조가 되었고, 77년도에 지미 카터랑 토리오스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파나마 운하의 중립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박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그런 운하가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1999년도 정확하게는 12월 31일 날 파나마 운하의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파나마로 이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께 맞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통행료 안 내려주면 나 그거 원래 내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도와줬고 그 10마일 길이의 파나마 운하를 짓는 것도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 파나마 운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가 막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된다면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소유권 반환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깝지만, 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를 낮춤으로써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이 물동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딜을 걸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물리노 대통령, 파나마 운하와 인접한 모든 지역은 파나마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we'll see about that 라고 하면서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고 보자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중국 쪽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파나마 운하에 그리고 파나마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미국은 줬다가 뺏는 느낌이 아니라 뺏었다가 다시 돌려주고 다시 또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Canal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거를 정말 엄포를 놓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중국 외무장관 마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중립적인 국제 수로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정의롭게 투쟁하는 것을 지지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파나마는 수교를 통해서 2017년도부터 한 번 더 새로운 양국관계 새 장을 열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합법적인 정부로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물동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4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가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거의 9배 가까이 물동량을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대비해서도 거의 4배 정도 수준의 물동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나마 운하의 어떤 소유권 관련해서 미국이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가 강경하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보다는 당연하게도 일본, 중국, 미국의 피해가 더 커요. 특히나 미국이 제일 피해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통행료를 파나마가 좀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 통행료를 깎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도 통행료를 전반적으로 좀 깎아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쟁의 어떤 긴장감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불확실성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파나마와의 어떤 무역 관계, 교역 관계는 그렇게 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세계 2대 운하를 얘기해보면 파나마 운하랑 수에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가 그나마 더 큽니다. 훨씬 더 크죠. 2023년도에 수에즈 운하는 리베이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멀리서 오면 멀리서 올수록 더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애용해 주세요 라고 어떤 행사를 연 건데, 이 가장 높은 환급 비율을 받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게 소유권 반환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통행료를 깎으라는 겁니다. 통행료를 깎으라는 것도 결국에 2023년도에 수에즈 운하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런 리베이트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맥락에 있는 통행료 인하 혜택을 달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사실 다른 국가들 혹은 FTA 체결 국가들, 우방국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본인들의 화물 운송량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순위에 있는 기업들, 국가들 다 합쳐도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예민한 이슈고, 파나마 운하는 상대적으로 좀 먼 국가에, 먼 지역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체 물동량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 관련돼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물동량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리고 해상 운임비의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누릴 마진의 크기가 작고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린란드 혹은 캐나다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